네, 안녕하세요. 힐링 크리에이터 크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 유튜브 시작한 지 지금 한 2년 정도 됐는데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죠. 여러 가지 많이 좀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했는데 제 이제 마음에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도 다 이제 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마음에 좀 와닿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전과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또 제가 또 뭐 컨셉을 바꿔보기도 했는데 그것도 또 잘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요가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가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했는데 요가로 한정 짓는 얘기도 흡수한 것 같고, 제 컨셉을 잡고 이렇게 짝짝짝 계획적으로 해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좀 저랑 안 맞고, 그리고 그런 이제 어떤 생각이나 컨셉에 이제 갇히다 보면은 지엽적인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나의 모습,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걸로 이 채널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이 제 채널은 저희 이제 전공인 요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제가 관심 있는 것들, 그리고 제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대학을 3번이나 관두었다. 대학을 3번이나 관둔 저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대학을 3번이나 다니고 왜 관두었나,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제가 이제 첫 번째 대학은 20살 때 갔죠. 20살 때 별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 없었고, 생각이 없었던 이유는 이게 생각해보니까 더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내 앞에 이야기는 그러면 제가 이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살 때 갔어요. 20살 때 갔던 거는 점수 맞춰서 갔던 것 같아요. 점수 맞춰서. 그냥 중고등학교 때 그래도 공부는 그냥 중간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못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수도권에 있는 대학 가자.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 경희대학교 수원 캠퍼스에 있는 이제 학교에 다녔는데, 그때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끝이 아니구나.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대학만,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대학만 들어가면 다 끝이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들어가고 나서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이게 뭘까?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과도 아니어가지고 그 공부를 하면서 뭔가 와닿는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뭐 일단 졸업장을 따라, 이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하지만 별로 와닿지도 않았고 학점도 엉망이었고 그냥 그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살 때 만화책을 만났어요. 이 만화책, 어떤 만화책이었냐면은 사이코 닥터 코요스케인가? 맞나요? 뭐 어둠의 임상심리학자, 이거는 이제 부제목이고요. 어둠의 임상심리학자라는 만화책을 그때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에 제가 우울증을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만화책의 내용이 정말 저한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 만화책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이제 치유해주는, 상담소에 온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그런 어떤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치유해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신과에 가면은 상담을 해보고 분석을 하고 약을 먹거나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이분은 상담을 하면서도 그 어떤 근원적인 관계, 가족의 그런 어떤 관계나 상처받은 사람의 그런 어떤 근원적인 관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꼭 그 안에 상담소에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넓혀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또 일단 멋있었는데, 이제 뒤편에 보면은 사실은 그 쿄스케,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쿄스케 맞나요? 하여튼 그 어둠의 임상 심리학자가 자기가 이런 일을 하게 된 원인이 과거에 자기가 어머니한테 학대당했던 그런 어떤 상처를,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과거에 그때 당시에 우울증을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었거든요. 11살 때부터 거의 20살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도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처음 이거 시작했으니까 그걸 길게 말할 수는 없고, 어찌됐건 제가 20살 때 대학에 들어와서까지도 계속 그 우울증이 사실은 계속되고 있었죠. 네. 그래서 나도 심리학을 공부해야겠다. 특히 임상심리학을 공부해야겠다. 이런 어떤 되게 큰 마음이 생겼고, 그때 그래서 제가 21살 때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수. 심리학과에 들어가자. 근데 그때 저는 어떻게 보면 또 삥 돌아가는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심리학과를 가는데 꼭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이제 가야겠다. 서울에 있는 심리학과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그때 당시 중앙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연세대, 서울대, 아마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가요? 그래서 적어도 중앙대 심리학과는 가야겠다. 심리학과 지금도 그 배치표에서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학 계열 중에서는 심리학과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됐죠. 그래서 1년 동안 21살 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네, 결국에는 점수가 서울에 있는 심리학과는 못 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경기도권에 있는 심리학과에 갈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수원 캠퍼스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집이 서울이어가지고 등교하게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겠다, 이 점수로. 그래서 홍익대학교 서울로 오게 됩니다. 홍익대 서울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녀야겠다. 그래서 그 점수에 맞춰서 또 홍익대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아마 23살 때 이제 다니기 시작했고요. 다시 국어교육과였어요. 국어교육과. 그래서 이 국어교육과 공부를 그냥 했던 것 같아요. 하다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좀 마인드가 군대 갔다 와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는 좀 적극적으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아보자 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한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26살 정도 됐어요. 26살에 갔다 와가지고 이제 학교 도서관에서 알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이제 알바를 하면서 두 번째 학교를 관두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학교를 관두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 일단 심리학과 가고 싶었는데 못 갔잖아요. 안 간 거예요. 갈 수 있었죠. 경기도권에 있는 대학에 갔으면 분명히 갔었을 텐데 안 갔고 좀 더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왔는데 그 관련 학과가 이제 저랑 좀 관련이 없는,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군대 갔다 와서도 이제 애들은 이제 사범대 애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제 군대 갔다 오고 한 그때가 이제 3학년, 2, 3학년 됐으니까 3학년 정도 되면은 임용을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은 취업을 준비할 것인가 요걸로 나뉘어요. 그래서 애들은 되게 열심히 임용 준비하는 애들은 이제 공부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취업 준비할 애들은 뭐 영어 공부해야겠다 뭐 아니면은 뭐 컴퓨터 그때 무슨 뭐 워드 프로세서인가 그런 모스 같은 거 이런 거 준비를 했을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에도 아무런 그런 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뭔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슴으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아마 많은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을 보냈던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이거 해야 되나? 그러면서 계속 저는 이제 도서관 알바를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도서관 알바. 아마 2학년 2학기에 복학을 했고 2학년 2학기 복학을 했고 이제 그 한 학기 보내고 이제 겨울 방학이 된 거죠. 그때 제가 알바를 했던 곳이 대학교 앞에 이렇게 삼거리가 있고 여기 대학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으면은 여기 큰 건물이 있습니다. 홍문관이라고. 홍문관은 법학전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가 있고 그 안에 법학도서관이 있습니다. 제가 2학년 2학기 때는 중앙도서관에서 일을 했었는데 겨울방학 때는 법학도서관에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파견 간 건 아니고요. 뭐 도서 장학생, 근로 장학생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일을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제 학생들이 책을 빌리잖아요. 책을 법학도서관에 반납할 때도 있고 중앙도서관에 반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학도서관에서 책을 만약에 빌려서 중앙도서관에 반납하면은 여기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책을 다시 법학도서관으로 갖다 줘요. 반대로 중앙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가지고 법학도서관에 반납을 하면은 그 책을 또 여기 일하는 분들이 중앙도서관에 반납을 해줍니다. 저도 이제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중앙도서관으로 보내야 될 책들을 이렇게 갖다 주곤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가는 길에 되게 재밌는 것을 봤어요. 재밌는 걸 봤는데 이제 도서관으로 가는 길에 그 교수님들 사무실들이 이제 쭉 있었습니다. 그 안에 법학대학교 총장님 사무실 앞에는 항상 뭔가 종이가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종이.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교수님들이니까 그냥 뭐 공자 맹자 같은 되게 고리타분한 얘기나 써놨을까 싶어가지고 어느 날
또 지나가는데 지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그러니까 법학대학교에서 중앙대학교로 책 갖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그 종이에 뭐가 쓰였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를 한번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종이를 읽어봤는데 저는 그때 띵 하고 머리에 망치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때 저의 인생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종이에 이제 어떤 글귀가 써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다 아는 그 글귀예요. 그 멋있는 사람 글 맞아요. 공자 맹자 같은 그 스티브 잡스의 연설이었어요.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 연설문이라고 이제 써 있었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이랬습니다. 자기는 이거 그냥 제가 원문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내용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항상 이제 가지고 다니거든요. 네. 그때 그 종이 그대로 제가 찍어서 가지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늘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만약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과연 오늘 하려는 일을 하고 싶어 할까? 그리고 너무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아니요 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때는 뭔가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곤 했습니다. 제가 곧 죽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제 인생에서 커다란 선택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기대, 자부심, 좌절, 실패 등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덧없이 사라지고 오직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저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일 테니까요. 죽음은 삶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입니다. 죽음은 낡은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에 길을 내어줍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느라 자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결과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도그마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파묻혀 여러분 내면의 소리를 잃지 마십시오. 네. 지금 들어도 가슴이 벅차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읽고 그 자리에서 좀 얼어붙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대학에 온 것도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수도권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 하고 싶은 것보다는 그러니까 심리학보다는 수도권에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선택을 했던 이런 과정이 사실은 주변의 기대에 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었었고 그리고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의 인정을 더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공부하고 싶었던 이 심리학에 대한 것들은 이제 멀리 사라지고 그들의 기대, 부모님, 그리고 친척, 지인들의 어떤 인정받는 모습에 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왔던 거죠. 뭐 대학 서열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듣고 머리에 꽉 맞았던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애플이라는 회사
그리고 지금 시대 혁신을 만들었던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 그런 증명되어 있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더 크게 가슴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날부터. 겨울이 끝나고 3학년 1학기 개학을 했을 때 저는 수업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그때 나는 그 한정된 시간 앞에서, 죽음이 다가오는 시간 앞에서 뭘 하고 살아야 될까?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내가 죽음이 한 달 남았다면, 죽음이 3달 남았다면, 혹은 죽음이 일주일 남았다면 어떤 걸 도대체 하고 있을까? 그 당시에. 그랬더니 이제 추려졌습니다. 그때 딱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이 요가를 해야겠다. 그리고 여행을 해야겠다. 내가 잘못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혹은 마음에 그 어떤 짐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풀어야겠다. 근데 또 뭐 있나요? 몇 개 더 있었는데 어찌됐건 이 크게 요 3가지가 마음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가를 해야겠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정도 우울증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연찮게 만난 요가를 만났던 이야기도 여러분들한테 할 건데, 요가를 만나고 저는 우울증이 많이 개선됐어요. 우울증이 많이 나아졌고 대인관계도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있다. 요즘은 이제 그 뉴로사이언스, 뇌과학이 많이 나오면서 그런 움직임과 어떤 그 우울증의 상관관계, 마음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호흡이나. 근데 당시에는 한 10년 전이었으니까 2010년 정도였으니까 이때는 제가 상담을 좀 많이 받아봤는데,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약간 고전적인 심리 치료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무의식을 탐구하고 그거를 이제 참고하다 보면은 이제 부모님에서 이제 원인이 오고, 물론 부모님한테 많은 그런 영향을 받은 건 맞는데 그걸 이제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찌됐건, 그래서 저는 요가가 우울증이 나아지니까 요가를 연구해야겠다. 그리고 이게 요가가 마음이 괜찮아지는 그 메커니즘을, 내가 체험했던 것을 객관적으로 좀 검증을 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생겼고, 이게 결론은 의대에 가서 의과학자가 돼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가를 연구해서 의과학자가 돼야겠다, 이 생각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27살에 의대를 위해서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부모님은 좋아했어요. 제가 요가를 연구해서 의과학자가 되고 싶다, 이거는 이제 들리지 않았고, 그냥 의대에 가고 싶다,
응? 의대 아들이 간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제가 뭐 공부도 그렇게 못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얘가 하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참 많이 길어지는데요. 예, 세 번째 대학 이야기. 세 번째 대학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이야기도 이제 다음에 할 텐데, 결론적으로는 저의 이제 케이스로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사람이 하고 싶거나 좋아하는 거는 분명히 내가 알고 있다. 다만 어떤 좋아 보이는 거, 남들이 볼 때 좋아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많이 가로막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는 솔직히 많이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그런 것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가 바라고자 하는 것들을 좀 가로막는 장애물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저는 의대는 진학은 못했지만, 의과학자가 되진 못했지만 결국은 요가 선생님이 됐어요. 네, 요가 선생님 됐고, 요가 선생님인가요? 네. 전 그렇게 아이덴티티가 정해지는 것을 좋아하진 않는데, 하여튼 요가도 나름 좀 제 방식으로는 깊이가 있게 연구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다음번에 제가 세 번째 대학을 진학했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